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6 WBC 대회 프리뷰 및 배팅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좀 웜업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대회인데 아무래도 야구가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관심도가 좀 있습니다. 한번 쭉 읊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회는 총 20개 팀이 5개 팀씩 4개 조로 나뉘어서 본선을 치릅니다. 각 조의 상위 2개 팀이 8강에 진출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제 우승을 다투는데요. A조에는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하고요. 푸에르토리코, 쿠바,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 이렇게 돼 있고 B조는 미국에서 합니다. 휴스턴인데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 이렇게 하고요. C조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조입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하고요. 일본, 호주, 대한민국, 체코, 대만 이렇게 5팀입니다. 자, 그리고 D조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합니다.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라는 팀이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요 규정을 보면 피치 클락이 도입이 됐습니다. 주자 없을 시에 15초, 주자 있을 시에 18초 이내에 던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이 피치 클락이 조금 어색한 투수들은 약간은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MPB 같은 경우가 피치 클락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타자는 8초 이내에 타격 준비를 해야 되는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WBC만의 투구수 제한 룰이 있는데요. 투수들이 많이 들고 가는 이유입니다. 1라운드는 최대 65구 조별 예선이죠. 그리고 8강은 89, 준결승이랑 결승도 109 이상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선발 투수가 나온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마킹을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 타자를 상대하는 도중에 이게 넘어가게 됐을 때는 그 정도는 좀 엑스트라로 좀 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식 규정도 따로 있는데요. 한 경기에서 59 이상 투구하면은 4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39 이상은 하루를 무조건 쉬어줘야 되는데 투구수와 무관하게 연투한다. 2연투면은 하루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투수들한테 굉장히 빡빡한 룰입니다. 야구라는 것이 요즘 현대 야구는 특히나 압도적인 선발 투수가 나와서 7이닝, 8이닝 이렇게 던져주는 특히나 MPB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전 양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콜드 게임이 있습니다. 5회 종료 이후에 15점. 이런 경우는 좀 못 본 것 같고요. 7회 이후에 10점 이상.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닌데 하여튼 콜드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 이렇게 좀 동률팀이 발생을 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타이브레이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승자승입니다. 동률팀들이 있다. 그럼 누가 이겼냐를 판단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조금 엉켰다. 여러 팀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수비 아웃 카운트당 최소 실점, 그 다음에 수비 아웃 카운트당 최소 자책점 요렇게 한 다음에 팀 타율인데 뭐 팀 타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건 타이브레이커는 실점 적게 하는 놈들이 저기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점은 아무래도 20개 팀이 참전을 하는데 뭐 야구라는 스포츠를 많은 나라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참전을 합니다. 뭐 브라질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투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구가 안 되죠. 볼넷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타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이 들어오는 것만 치면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투수들이 제구가 안 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타자에게 유리하다. 점수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난타전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가 오래 못 던지다 보니까 최대한 공보 공치는 카운트를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약팀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진들의 컨디션 변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리그, 메이저리그, MPB, 그리고 대만 리그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KBO까지는 아직 개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의 야구 선수들의 몸 상태죠. 이게 바이오리듬이 정확하게 다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 조금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대회다. 그러니까 막 언더독이 탑독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약팀을 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별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쭉 읊어보고 갈게요. A조 프리뷰입니다. A조는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푸에르토리코, 파나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절대적인 1강 팀이 없습니다. 타조에 비해서 조금 해볼만한 좀 어리버리한 애들이 해볼만한 뚫고 8강을 갈 수 있는 그런 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20개 팀 중에 5위로 평가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입니다. 놀란 아레나도가 참전을 했고요. 에드인 디아즈라는 뭐 막강한 투수가 있습니다. 몰리나, 그 우리가 아는 그 몰리나 맞아요. 그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A조에서는 가장 유력한 통과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 이번 대에 합류한 아레나도, 디아즈 뭐 요런 애들이 핵심 전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린도와 코레아가 이거 MLB 사무국에서 준 그 보험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야진의 중심이 좀 다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의 유망주인 아로요가 베테랑들의 공백을 좀 내야에서 얼마큼 메워주느냐가 좀 가능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위는 캐나다입니다. 좀 익숙한 선수들이 있죠. 네일러 형제, ONKC, 콴트릴, 그리고 소로카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전 포지션에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이 고루 포진해 있어서 뭐 다크호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진운이 좋아서 이 조가 쉽기 때문에 본인들의 전력만 잘 발휘를 한다면 여기도 무난하게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별리그를 아직까지 한 번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콜롬비아는 퀸타나, 뭐 아로요 요래 있습니다. 뭐 아로요, 퀸타나 요래 있는데 베테랑 투수 그리고 시애틀의 유망주 요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큰 대회에서 조금은 리드를 해갈 수 있는 뭐 리그들을 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고요. 뭐 A조가 뭐 위에 팀들이 조금 띨빵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운 좋으면 해볼 만하다. 아니면 뭐 타이브레이커 같은 거 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요렇게까지는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뎁스 자체가 두텁지 않아서 강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두 번의 WC 참가가 모두 이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나마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2승 2패로 동료를 이루면서 끈적한 경기력을 증명한 바도 있고 뭐 조 자체가 좀 쉬운 조라서 이번에도 뭐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는 있지만 로스터에 메이저리거가 있다라고 해도 뭐 임팩트를 바꿀 수 있는 완전 뭐 슈퍼 플레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좀 부족해요. 거기에 이제 투수진 뎁스가 얇아서 과연 이 투수 제한 있는 단기전 룰에서 마운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던진 애들이 있지만 그 밑으로는 완전히 멍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나마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바입니다. 쿠바는 쿠바 야구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절대평가를 한다면은 좀 떨어지는 팀입니다. 뭐 우리에게 익숙한 소뱅의 모이네로라든지 뭐 아니면 MPB 선수들 다수 있고 뭐 야리엘 로드리게스, 알렉세이 라미레즈 이 양반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해서 뭐 이래저래 뭐 좋은 선수들은 있지만 그리고 작년 대회 준결승에 올라가긴 했지만 글쎄요, 투수력에 비해서 야수진들의 파괴력과 전반적인 스쿼드 뎁스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라미레즈 맞습니다. 44세 최고령으로 참가를 했고요. 뭐 멘탈 코치 정도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승권으로 분류하기에는 공격 지표에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모릅니다.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뭐 맞붙는 조가 좀 쉽기 때문에 어째 보면 또 8강 갔다가 또 얼레벌레 운 좋으면 또 4강 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우승권 전력대라고 비교했을 때는 좀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조 보겠습니다. 자, B조는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절대 1강인 미국이 있고요. 그 뒤에 뭐 신흥 강호 멕시코 정도가 따라 붙는 그런 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팀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일단 미국부터 얘기하면은 뭐 핵심 선수는 여기 다 적지도 못했습니다. 뭐 지난 대회 준우승을 하고 칼을 갈았습니다. 우승하러 나왔고 바위쭈, 스킨스, 스쿠발, 뭐 저지, 랄리, 하퍼, 뭐 이바프죠. 그래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고 지난 대회 결승전 패배를 서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뭐 우승 못하면은 뭐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거의 뭐 결승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아로자레나, 그리고 조나단 아란다, 그리고 알레한드로 커크, 안드레스 무뇨즈,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포진을 해 있고 최근에 핫한 타자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상당히 잘했던 그런 메이저리그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회 최고 수준의 클로저인 무뇨스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고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승을 하기에는 선발 로테이션의 뎁스와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이게 조금은 결승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에런 놀라가 참전을 했습니다. 에이스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의 높이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뭐 투수진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놓고 보면은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조편성인데요. 같은 조에 미국, 멕시코가 있기 때문에 야, 여기 이제 투수진들로 전에 쟤네들을 다 꺾고 가야 되는데 야, 만만치 않습니다. 빠따가 양팀 다 너무 세서 이거를 엔간치 뭐 투구수 제한도 있고 하니 1라운드를 뚫고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유명 선수는 치존 주니어가 있고요. 뭐 야구 강국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본인들 유럽 리그에서는 성장세가 좀 있다. 2023년 대회 자력 본선 진출을 했고 그리고 2025년에는 언더 23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하면서 세계 랭킹 20위권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야구하는 나라에서 20위권이면은 좀 엉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위권 팀을 상대하기는 버거울 수 있고 사실상 냉정하게 영국은 1승을 추가하러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위는 브라질입니다. 핵심 선수는 없고 뭐 이름 보면은 무슨 주니어 있는데 걔네들 아빠들은 다 메이저리거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애들이 뭐 아빠가 잘한 거지 2세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조를 뚫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팀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이게 보비셋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보비셋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결국은 브라질은 뭐 동력이 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B조 했고요. 다음 C조입니다. 한국이 있는 C조죠. C조는 일본, 대한민국, 대만, 호주, 체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일본이 1강이라는 거는 아무리 국뽕이 강하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한 장의 진출권을 두고 대만인이, 대한민국인이, 호주니 이렇게 할 건데 국뽕 빼고 딱 깔끔하게 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 작년 그러니까 지난 대회 우승 때보다는 전력이 좀 약해진 게 맞습니다. 오타니, 야마모토, 스즈키, 무라카미, 오카모토 있지만 오타니가 타자로만 참전한다는 거 이게 분명히 거슬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고, 뭐, 이번 C조에서는 별 이변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정말, 작년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거기에 스즈키 세이야가 또 합류를 해서 외야 뎁스도 좀 좋아졌고요. 세부적인 스쿼드에 변화가 있지만, 공수 양면에서 약점을 찾기 힘듭니다. 뭐, 우승 후보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승까지 가기에는 미국이 너무 셉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 대만은, 뭐, 딱히 제가 선수를 몇몇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리그 및 마이너리그, 그리고 MPB, 그리고 메이저리그 유망주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경쟁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프리미어 12 우승까지 하면서 자국 야구의 경쟁력이 한 차원 높아졌는데, 뭐, 스타 플레이어가 부재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하고 조직력이 좋은 그런 대만이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조에 냉정하게 일본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팀이 없기 때문에 8강 진출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은요 라고 하면 진짜 국뽕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투수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사실상 지금 8강에 조금 더 앞서 있는 팀이 대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핵심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합류를 한 저마이 존스, 데인 더닝, 그리고 위트컴 그 외에 뭐 한국계 메이저리거들 있는데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전력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이후에 국제대회에서 하락세를 뚜렷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에는 존스, 더닝, 위트컴 등 한국의 빅리거들이 로스터에 합류하면서 조금 뎁스 봉합이 됐는데요. 문제는 시작도 전에 뭐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송성문도 없고 그리고 또 원태인도 없고 막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말도 안 되는 완전 뭐 B급 선수들이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대회에서 타자들을 압도해야 되는 선발 라인업이 나와야 되는데 야, 마운드의 열세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류현진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류현진이 아직도 나온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별리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만을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호주입니다. 호주는 트래비스 바자나라는 메이저리그에 특급 유망주가 있고요. 라큰란 웨이스는 뭐 저 LG의 저 아시아 쿼터 고놈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하면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고
트래비스 바자나 타선을 이끌고 있고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웨일스 이런 선수들도 마운드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웨일스가 작년에 KBO에서도 먹혔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과 붙을 때 쓸 수 있는 투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려한 로스터는 아니지만 특유의 파워와 끈적한 야구를 구사하는 복병인데요. 이렇게 호주, 대만, 대한민국 셋이 경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체코는 한국이 얼마 전에 평가전 했는데 진짜 그 간신히 이기고 뭐 체코 잡았습니다. 진짜 욕 개같이 쳐먹어야 됩니다. 이유는 이번 대회에서도 전업 프로 선수가 아닌 소방관, 의사, 전기 기술자, 변호사, 뭐 학교 선생님,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거기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야구가 이빨에 꺾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는 뭐 반전이 있으면 재밌긴 하겠죠. 하지만 반전이라는 것이 일어나기에는 전업 프로 선수들하고는 레벨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국제 무제 경험을 쌓는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D조입니다. D조는 도미공, 그리고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 니카라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승 후보인 도미공과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양강 구도를 가져갈 거고요. 뭐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는 뭐 이래저래 그냥 즐기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미니카 공화국은 3위로 랭킹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 선수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불개주죠. 매니 마차도, 마르테, 후안 소토, 페타주, 훌리오 로드리게스 등 다수의 선수들이 있지만 다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 우승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일본보다도 강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설인 폴스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고 전 포지션에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코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급 타선을 구축했다. 투타 밸런스가 상당히 완벽하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베네수엘라인데요. 여기도 이제 핵심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아쿠나 주니어, 뭐 잭슨 추리오, 수아레즈, 로드리게스 뭐 이런 애들이 다 많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 수아레즈니 로드리게스니 하는 애들은 다 베네수엘라 선수라 보시면 돼요. 자, 이 WBSC 랭킹 5위에 빛나는 강호로 타선의 무게감만큼은 도미공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야소지는 지금 중복되는 탑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쓴다 뭐 이런 행복한 고민도 합니다. 다만 주축 투수들의 줄 부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레인저 수아레스랑 로드리게스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돌아갈 수 있는 자원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마운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 빠따는 좋은데 이거 투수들이 말려서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덜란드인데요. 일단 빅리그 경험이 풍부한 야수진들이 있긴 하지만 이름을 적기에는 민망한 정도입니다. 자, 유럽 국가 중에서는 탄탄한 로스터긴 한데요. 라인업 곳곳에 이름값이 있는 스타 플레이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진의 전반적인 구위와 레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름값만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막 핫한 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2023년 대회 조별리그 탈락했는데 이번 대회도 도미공이랑 베네수엘라를 막아내기에는 마운드가 조금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핵심 선수가 전현직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무슨 야구입니까? 얘네들이 야구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니카라과는 자국리그 및 마이너리그 기반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 지표상 확실한 언더독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4전 전패를 기록했고 이번 대회 역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상위권 강팀들이 상대로 업셋 노리는 것보다는 뭐 이스라엘 지금 어수선하니까 한번 이겨보자 이 정도 될 건데 그 외에는 그냥 즐기는 자리 못 이긴다라고 하지만 너무 못해서 이기거나 그러기는 힘들어 보이고 뭐 이스라엘 정도하고 조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WBC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선수 몇몇 다 따져갖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쭉 보고 이 팀이 강팀이구나. 이렇게 그냥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유는 배당을 안 주겠죠, 당연히. 예, 요 그냥 이 조별 예선에서 보면은 미국이랑 브라질이랑 붙는데 일반승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콜드를 감안하고 뭐 14.5라든지 9.5라든지 이런 점수들이 발매가 될 건데 그 배팅 라인을 짜는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WBC는 배팅에 용이한 그런 리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뭐 그리고 한국도 나가 있으니까 뭐 재밌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또
괜찮은 영상과 뭐 배팅 포인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